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TML 문서 구조화와 웹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와 웹폼이 아니고 문서 구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후에 웹폼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 띄어쓰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잘못 이해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문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들어가면서 예, 여기 보면 이제 구조화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구조화가 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죠. 구조라는 거, 구조화라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라는 거는 뭐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루어질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관계, 얼개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일을 성립시키는 것 사이에 상호 기능적 연관성을 짓는 것을 구조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분류된 구성 요소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구명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구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말이 은근히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쓸 때 주변에 부연 설명을 충분히 해주니까 쉽게 이해되는 거지 딱 단어 하나만 놓고서 그걸 명확히 이해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화, 여기도 구조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조화,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이 구조화라는 개념이 중요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 사고 대상을 구성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각각 어떤 관련성을 바탕으로 전체를 이루는지 이 개별적인 요소인 부분들이 어떤 관련성으로 전체를 만드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 각각 그 이 부분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행위를 구조화라고 합니다.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구성하는 게 구조화겠죠. 그래서 어렵죠. 예. 그래서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 또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부분이 전체를 이루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웹폼이라는 게 나오는데 웹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를 써서 프로그램을 쓰거나 아니면 웹페이지를 만들 때 보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걸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사람한테 제시를 해주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예. 그럴 때 이 데이터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웹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렇게 좀 그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개념을 잡고 들어오라는 소리거든요. 무슨 수업을 듣든지 이 수업을 내가 왜 듣는지, 왜 듣는지라서는 이걸 내가 배워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서 수업을 듣는 게 좋거든요. 우리 지금 이 수업 왜 듣는 거죠? 학점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이걸 해가지고 나는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고 싶어. 웹 서버를 구축해갖고 나도 나만의 또 고유한 영역, 또 나를 한번 구축하고 싶어.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배워서 이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서버에 올라가게 되는데 뭐 그런 전반적인 지식도 같이 학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죠? 뭘 배우려고 들어왔는지 알고서 이 수업을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서의 구조화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봅시다. 예, 오늘 수업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은 HTML5의 문서 구조의 목적과 시멘틱 태그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HTML5 시멘틱 태그로 구조화된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 두 가지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구조화란 말이 나와서 가볍게 한번 또 이런 이제 교양이니까 교양적인 사항들 이야기를 하면 뭐 자세히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는 건지만 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절차 지향 언어냐, 객체 지향 언어냐, 객체 기반 언어냐 이런 말들을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또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 그 자바, 뭐 파이썬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 파이썬 아니죠.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나? 라고 안 하죠. 네, 자바 이야기하죠. 그리고 절차 지향 언어 하면 여기는 뭐 자바나 뭐 C++, 아이고 C++ 등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객체 지향 언어거든요. 그리고 절차 지향 언어라면 C, 뭐 코볼, 포트란 이런 류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들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데 객체 지향 언어냐, 객체 기반 언어냐로도 구분을 하는데 이 객체 기반 언어가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마다 나름대로 좀 그 개성이 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푸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수행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기법이네. 구현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시간이 될 때 단계별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판에 가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거든요. 그때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조화 웹 페이지도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뭐 개념은 동일합니다. 이 절차 지향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C 언어 배울 때 많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절차 지향 또는 구조적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모든 기능을 함수로 묶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부분으로 만들어 놓겠는데 그런 걸 구조적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데 쓰인다. 프로그램의 이 구조와 구조적 객체, 객체 지향, 객체 기반, 또 절차 지향 이런 용어가 많이 쓰인다는 것만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문서들입니다. 일반적인 문서의 구조거든요. 이런 문서들 교재 같은 데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면 각각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이거 뭐죠? 이건 페이지 번호죠. 쪽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거는 그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제목이라든지 챕터와 구분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본문 내용이 되겠죠. 본문 내용도 보면 그 글씨를 크게 표시한 부분도 있고 작게 표시한 부분도 있죠. 이런 걸 갖다 제목이라고 하고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옆에 부분에 이렇게 별도의 단어가 나오거나 설명이 붙어 있는 경우 있죠. 이건 보통 설명 섹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네, 그림. 이거 그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이걸 그림 설명 또는 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문서를 보면은 문서의 내용을 갖다가 이게 어디에 어떻게 표시되었느냐에 따라서 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오랜 생활 살아왔잖아. 10년도 넘게, 20년쯤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체득한 지식 있죠. 무엇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용도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력서 양식입니다. 이런 책뿐만 아니라 이런 문서도 보면 이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 놓고요. 이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하죠. 나는 누구고 이름은 뭐고 주민번호는 뭐다. 언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들이 쭉 표시가 돼. 이력서니까. 그리고 뒤에 히스토리. 그러니까 쭉 자기 캐리어를 나타낼 수 있는 히스토리들이 쭉 표시가 되죠. 여기에도 날짜가 들어가고 여기도 날짜가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거는 여기 생년월일이라고 적혀 있잖아. 내 생일이잖아. 그리고 이건 특별한 말은 없지만 여기 보니까 학년이 경력상 나와 있지.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진 날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미루어 짐작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책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없잖아요. 여러분 책에서 이런 거 양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죠. 또 이력서 양식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각각의 무엇을 적어야 되는지 배운 적 없잖아요. 예, 예, 경험이죠. 경험.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우린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짧은 시간에 책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웹 문서를 만들 거거든요. 웹 문서에는 저런 의미를 어떻게 포함시켜야 되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척 보면 안다고요? 컴퓨터는 모릅니다. 우리가 저걸 아는 건 지금 얘기했잖아요. 20년간 살아오면서 생활 속에서 얻은 지식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지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저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웹 문서는, 웹 페이지는 컴퓨터 안에 저장돼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저걸 이해해낼 수 있냐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지만 웹페이지를 개발한 사람들이,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부각이 됐다. 내용이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컴퓨터가 이걸 아는지 모르지 난 모르겠다. 근데 결론은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HTML5 문서의 기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 딱 봐도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아, 이건 웹브라우저의 머리에 표시되는 거야. 맞나? 아니죠. 여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고 예, 이 문서 전체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여기 요약이 되는 거죠. 뭐 나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CSS 같은 거, 문자 이렇게 꾸미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문 내용이 들어가죠. 이 본문 내용도 우리는 본문하고 잘해봤자 아, 이게 제목이야, 이게 본문이야. 그리고 과제로 냈던 이게 표야 정도만 압니다. 근데 이 표가나 그림이 나왔을 때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목이 한 번만 나오는 건지, 두 번, 세 번 나오는 건지, 이 문장 내의 중요한 용어는 무엇인지, 또 문장 내부로 들어가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HTML 문서로는 정확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HTML 문서의 한계는 웹 문서의 구조를 표현하는 태그가 없다. 아, 이 정도 태그는 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입니다. 즉, 그래서 뭐 div나 테이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문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 구조화가 필요한 이유는 컴퓨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알아요. 컴퓨터가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 즉 검색 엔진은 나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에서 모든 웹페이지를 쭉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애를 보통 검색 엔진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뭐 검색 로봇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웹페이지의 작성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요구가 나왔다는 거죠. 정보 탐색이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걸 쉽게 중요한 정보만 딱 뽑아서 가져갈 수 있고 또 그 문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IoT 장비로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가 됐는데 사용자가 만든 웹페이지, 그래서 사용자가 만든 웹페이지 가치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게 탐색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HTML 구조화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웹 문서를 구조화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시메틱 웹이라는 겁니다. 시멘트 아니고요. 시멘틱 웹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말장난인데, 이게 뭐죠? 교수님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을 자꾸 쓰죠. 나름대로 것까지 이해하고 공부했다는 의미를 쓰는 거고요. 또 바꿔 이야기하면 많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단어 하나가 그걸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시메틱 웹이라는 것도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태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 배웠죠? 여기 뭐 HTML, 뭐 헤드, 타이틀, 여기 HP, div 뭐 이런 거, 이미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태그 중에 문서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태그가 있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시멘틱 태그라는 겁니다. 이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만든 웹페이지를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왜 쓰냐고요? 이렇게 쓰면 검색 엔진에 잘 걸립니다. 검색 엔진이 내 페이지를 확실히 분석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에서 쉽게 웹페이지에 시멘틱 태그를 검색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쭉 골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멘틱 태그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 페이지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멘틱 태그가 왜 필요하냐, 왜 이런 게 부각이 됐느냐는 거죠. 검색 엔진을 돌려서 데이터를 긁어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만든, 사용자가 만든 그 웹페이지에는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은지, 또 어느 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쉽게 하려고 만든 거를 시멘틱 웹이라고 한다. 시멘틱 웹은 어렵게 보지 말라고 그랬죠. 시멘틱 태그를 쓴 거야. 시멘틱 몰라도 돼요. 웹 문서의 구조를 나타내는 태그가 있다. 그걸 시멘틱 태그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앞에서 너무 강조하고 무겁게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시멘틱 웹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1998년에
팀 버너스리가 웹페이지 만들었잖아요. 이때도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웹이라고 시메틱 웹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XML 또는 RDF라는 언어입니다. 이건 시메틱 마크업 랭귀지, 또 익스텐시브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갖고 XML은 많이 씁니다. 요즘에 그 앱 개발할 때 보면 뭐 앱 인벤터나 그 쉽게 교육용으로 쓰는 그런 도구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할 때도 보면은 화면 구성은 XML로 하고요. 동작은 자바로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래서 XML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멘틱 앱, 전체 앱의 화면도 하나의 웹 문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거기서 각각의 배치라든지 구조를 명확히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 용도로만 쓰는 건 아니고 더 넓은 범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이 쓰는 이런 방식은 기계가 잘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웹페이지를 시메틱 웹이라고 한다. 어려우니까 쉽게는 시메틱 태그를 썼다. 문서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태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설명을 좀 건너뛰긴 했지만 시간 날 때 꼼꼼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시간 길어지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만 잘 찍어줄게요. 뭐 신텍스, 시멘틱 이런 건 알죠? 신텍스 체크, 문법 체크죠. 시멘틱 체크, 의미를 체크하는 겁니다. 구문의 의미, 사전적 의미. 오늘은 그 단어 정의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신텍스 문법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시멘틱 체크, 시멘틱 웹은 이 의미를 부여한 웹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의미가 내포되는 태그를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띄어쓰기 하는 거에 따라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띄어쓰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띄어쓰기를 잘하는 방법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걸 시메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시메틱 태그는 그런 걸 명확히 해주는 태그인 거죠.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이 문법적인 거는 뭐 우리 태그 쓸 때 보면 태그 뭐 어느 이름을 써라, 부등호로 열고 닫고 해라, 이런 게 문법 있죠. 그게 틀릴 경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메틱 체크 같은 경우, 시메틱은 이게 결과는 나오지만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게 제목인데 명확히 표시하자면 본문인지 아니면 그냥 페이지에 있는 장 챕터 이름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신텍스와 시메틱의 의미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텍스는 문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시메틱은 의미를 얘기한다는 거. 즉 우리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표시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완성된 웹페이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보통 윗부분에 제목 나오고 이게 뭐 특정 회사다 무슨 내용이다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전체적인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또는 이제 바로바이 같은 기능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게 누가 만들었다 연락처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보통 제공이 되죠. 이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만 딱 봐도 이 왼쪽 부분을 딱 보고서 이건 전체 목차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경험상 제목은 위에 적고 리스트는 왼쪽에 표시한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맨 가운데 표시했어. 그리고 연락처라든지 전반적인 그 형식적인 법적인 상태 아래 표시해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웹페이지 내의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해서 표시하면 그 영역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나타낸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린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속에 여기 보이는 태그들 이름 있죠? 여기 헤더, 레빌,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뭐 이런 거 푸터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시메틱 태그입니다. 이거를 써서 문서를 작성하라는 거죠. 그러면 검색 엔진이 쭉 돌면서 이게 뭐다를 금방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내비, 목록을 보고서 이걸 본문 내용으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건 목차니까 이건 내가 중요시 볼 필요 없어. 또는 이것만 잘 정리해 놨다가 나중에 검색을 할 때 필요한데 이 키워드가 보통 제목에는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빨리 넘어갑시다. 그런 걸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웹페이지들은 이미 구조화돼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쓰이는 이 구조화된 웹페이지의 각각의 헤더, 내비, 섹션,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죠. 아티클, 뭐 어사이드, 푸터 이런 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에 대한 머리 표현이야, 제목이야 이런 게 들어있고요. 내비, NAB라고 되어 있는 게 내비게이션 약자죠. 그래서 이건 전체 목차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섹션이나 아티클도 들어있죠. 섹션이라고 하면 보통 챕터 장 구분하는 역할을 하죠. 보통 챕터 뭐에 1절, 2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제목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고요. 이 아티클이란 말 우리가 뭐 쓰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좀 문단별로 구분을 이건 뭐에 대한 설명, 뭐에 대한 설명. 지금 내 슬라이드도 보면 시메틱 태그에 대한 거, 구조화에 대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해 놨지 않습니까? 제목을 보고서 내용을 유추할 수 있죠. 또 밑에 내용이 무엇인지 위에 제목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본문 내에 이렇게 나누어진 한 꼭지, 한 문단들 이런 걸 아티클이라고 합니다. 또 혹시라도 보통 논문 기사 한 꼭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카이브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요즘 TV에서도 아카이브라는 말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티클과 연관이 돼서 여기다 한번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나 기록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그것들을 모아놓은 장소나 시설도 아카이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카이브, 아티클 구분해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상식이에요. 이게 똑똑하단 말 듣는 거거든요. 말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사이드, 사이드 옆에 쪽에 있다는 거죠. 본문의 팁 또는 부연 설명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푸토는 아래쪽에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꼬리말에 저자나 저작권 정보 이런 것들이 보통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시멘틱 웹, 구조화된 웹입니다. 그리고 여기 쌓이는 이런 태그들이 시멘틱 태그가 되는 거죠. 이거 얘기했다는 소리입니다. 태그는 많은데 분류를 한 것뿐입니다. 그냥 화면에 표시되는 걸 정리하는 태그, 화면의 구조를 표시하는 태그, 화면의 구조를 표시하는 태그를 시메틱 태그라 한다. 오케이? 네, HTML5에 추가된 시메틱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보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배우면 됩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이 중에 루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도 이거 정리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이라 여기 부연 설명해 놓았습니다. 루비가 뭔지 잠깐 스톱하고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어떤 글씨 이렇게 한자 쭉 나오거나 이러면 옆에 조그만 글씨 이렇게 설명이나 발음 같은 거 표시해 놓잖아요. 그런 거를 루비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일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몰랐던 거라. 나는 몰라서 이런 걸 이런 거라고 하는구나. 또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웹 문서에서도 그런 루비를 처리하는 기능이 루비라는 태그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네, 문서의 모양은 구조와 별개다. 모양은 구조. 지금 시메틱 태그 같은 경우는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더, 섹션, 아티클 이런 걸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웹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딱 결과를 확인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야? 앞에서는 웹 문서를 구조하면 이렇게 푸터 이렇게 구분돼서 위치에 잘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헤더, 내비게이션, 어사이드, 섹션, 푸터를 집어넣어 해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다를 지정한 거지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지정하진 않습니다. 시메틱 태그는 뭐 헤더 그럼 위에 딱 찍기, 푸터는 밑에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HTML5로 넘어오면서 좀 바뀐 부분이기도 합니다. HTML5 이전에 없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HTML5에 지금 지원되는 내용인데 확인.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만 명시해 놓은 거고요. 이걸 갖다 진짜 화면상에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딱딱 자리 잡아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CSS에서 다시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실습할 때 보여줄 겁니다. 이게 무엇하는 의미지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알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양과 구조는 별개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시메틱 태그를 이용해서 웹의 구조를, 웹문서의 구조를 정의했다 하더라도 나오는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CSS로 각 태그, 시메틱 태그의 속성을 다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헤더는 전체 폭은 100%로 잡고 높이는 15%만 해.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에 열려있는 사이즈에 맞춰 갑니다. 그래서 그럼 브라우저의 폭을 다 100% 쓰고 높이는 열린 거에 15%만 써라 이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열렸을 때 그 화면의 비율을 화면의 공간을 지정을 해서 그만큼만을 딱 정의하고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건 CSS 스타일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일단은 시멘틱이라는 거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시멘틱 태그를 해서 정의를 한다. 그 정화에 표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조하고 모양은 별개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구조화 그 모양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CSS로 그 위치를 지정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줍시다. 예, 요거 샘플로 달아 놓은 겁니다. 앞에 설명과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기존 H 태그만으로 만들어진 경우하고 시멘틱 태그를 이용한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출력된 내용이 바뀌질 않습니다. 왜? CSS로 모양 꾸미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내용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단지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그 검색 엔진 입장에서 볼 때 기계가 그 문서를 불러갔을 때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죠. 왜? 시멘틱 태그를 썼기 때문에. 그거를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왼쪽 거는 일반적으로 작성한 시멘틱 태그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HTML 태그입니다. 예,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소스는 이거 이제 책에 있습니다. 그 웹 프로그래밍.co.kr에 거기 샘플에 들어가면 그 3장의 피거로 되어 있습니다. 피거 3, 3, 4, 5번 예제가 그거거든요. 내용은 이렇게 서로 틀리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헤더 부분 체크되어 있고요. 섹션 되어 있고 아티클 나눠져 있죠. 내비게이션 부분 들어있고 여기 내비게이션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표시할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다를 저렇게 태그로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동일하지만 기계에서는 저거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쓴다는 거고요. 예. 뭐 일반적 태그 나올 때 나왔던 얘기 또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가볍게 했던 내용인데 앞에서 우리 배울 때 이 태그 얘기 나왔죠. 태그는 블록 태그가 나왔고요. 태그는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로 구분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헷갈릴까봐 좀 복습하는 겁니다. 블록 태그라는 건 뭐 div P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항상 새로운 라인에서 시작하고 줄 전체에 대해를 묶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줄 전체에 대한 효과를 주는 기능도 하고요. 그와 반면에 인라인이라는 것은 라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블록 속에 삽입돼서 특정한 부분만을 제어하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블록은 전체 다를 묶어서 쓰는 덩어리로 쓰는 경우고요. 인라인은 덩어리 속의 부분만을 제어할 때 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 블록 전체는 이거는 블록 태그로 지정이 된 거고 요 속에 요 사랑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효과를 주는 이런 거는 인라인 태그라고 합니다. 태그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크게 구분을 한다면요. 시멘틱 태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봅시다. 이건 앞에 나왔던 겁니다. 시멘틱 태그도 보면 블록 태그하고 인라인 태그로 구분을 합니다. 이 블록 태그는 피거, 디테일, 서머리 이런 태그들이 있고요. 인라인 태그는 마크, 타임, 미터, 프로그레스라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본문 내용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가 적혔어요. 이거는 전체 블록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블록 내 문장 내 특정한 부분만 숫자 부분만 1, 2, 3 찍혔을 때 또는 1, 또 2 찍었을 때 이게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일 수도 있고 월을 나타내는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무게를 나타내는 숫자일 수도 있죠. 그때 이걸 명확히 이거는 시간이 할 때 앞에다 타임이라는 태그를 쓴다는 거죠. 그럼 이 숫자가 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사람이 거기까지 들어가면 뭐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서에 12라고 적혀 있을 때 이게 의미를 빨리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앞뒤 문장을 쭉 읽어 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달려 있으면 쉽게 요거는 시간이구나를 이해한다는 기계가 이해한다는 왜 우리는 보면 알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 의미를 설명하는 거면 인라인 시메틱 태그라고 이야기하고 문장 전체 블록 단위로 문단 단위로 쳐들 때는 이거는 블록 시메틱 태그, 시메틱 블록 태그를 합니다. 블록하고 인라인 개념 잡아준 겁니다.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부분이냐 전체냐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죠. 그거 설명입니다. 이거 지금 시메틱 블록 태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하나로 묶어준 거죠. 피거라고 했네요. 이게 뭐야? 내가 웹페이지를 구성했는데 이 부분이 그림이야 그 소리입니다.
이 전체를. 그렇지만 이 그림은 이런 그림도 들어가고 이런 본문 내용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체를 하나의 그림과 같이 처리해 달라라는 의미로 피거라는 시메틱 태그를 사용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적용이 되죠. 음, 뭐 어렵게 생각해. 피거라는 태그가 있다는 거죠. 뭐 그림을 나타내는 거고. 오케이? 시메틱 태그죠. 의미죠. 화면에 표시되는 거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디테일과 서머리라는 시메틱 블록 태그입니다. 이런 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디테일 태그, 서머리 태그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 어떤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인데요. 예.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웹 개발자가 세 가지 여기다. 질문 1번. 질문 1번은 뭐냐? 그럼 설명이 웹 개발자가 알아야 할 언어 세 가지는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때 이게 질문이고 이게 본문 내용이다. 즉 이게 요약이고 이게 설명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디테일은 상세하게, 서머리는 모아서 뭐 뭉뚱그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서머리 뭉뚱그린 거에는 퀘스천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거를 요즘 기능이 들어갔네. 역삼각형을 딱 누르면 거기에 웹 개발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언어란 이거는 굳이 시메틱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일반 태그와 같이 써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화살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라고 지금 시메틱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메틱이 뭔지 몰라도 되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화면을 꾸미는 태그다. 지금 디테일과 서머리 화면을 꾸민다기보다는 구조를 나타내기보다는 보기 좋게 하는 건데 라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오케이? 시메틱 블록 태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메틱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런 태그가 있구나만 알아도 돼요. 시메틱은 강조하지만 시메틱 개념만 잡고 있으면 돼요. 요번에는 시메틱 인라인 태그입니다. 어떤 문장 안에 블록 안에 들어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용의 의미가 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HTML5 시험이네. 내일 시험. HTML5 시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 마크가 딱 들어가면 요걸 이제 마킹이 돼 있잖아요. 뭐 찾아보기 만들듯이 이걸 딱 찾아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검색해봐 그러면 HTML5 관련 그럼 이걸 딱 잡아낸다는 거죠. 여기 09 땡땡 09라고 적혀 있다가 이게 뭐야? 9대 0이야? 이게 아니라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터다. 구분을 해주겠다는 거죠. 또 여기에 80%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지? 그럴 때 이거는 미터, 어떤 크기, 거리, 이런 용량을 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거기다 프로그레스라는 게, 아닌데? 미터라는 걸 썼더니 틀려. 이게 퍼센테이지 나오네? 막대기에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네? 프로그레스는 진행바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11대 현재 2를 나타내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기능도 있네요. 이게 말이 시메틱 의미라고 했는데 그냥 꾸미기 일반 태그로 받아들여도 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냥 일반 태그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나중에 컴퓨터가 이해할 땐 이걸 적어주면 보다 명확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명확한데 근데 여기 한글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에이 몰라. 인라인 태그. 이런 거 좋아. 막대 그래프로 나올 거. 예, 이건 앞에서 보여준 거 확장판입니다. 어때요, 이거? 움직이네. 재밌어 보이죠? 요거는 아직 배우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여기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파란색 부분이 요거 자바스크립트거든요. 요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할 계획인데 나중에 웹페이지를 만들 때 이런 것도 우리 쓸 거거든요. 움직이게도 된다는 거 몇 주에 배우게 될 텐데 그것도 알고요. 요거는 그냥 덤으로 준 거니까요. 한번 돌려보고 숫자도 한번 바꿔보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HTML5에서 제거된 태그들 여러분이 배운 게 처음인데 쥐뿔도 모르는데 이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없어졌답니다. 우리 이런 거 배운 적도 없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HTML5 이전에는 화면을 이쁘게 꾸밀 때 자를 때 아까 레비, 헤더, 풋더, 바디 할 때는 프레임과 프레임 셋이라는 명령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몇 년 전까지 강의할 때는 이걸로 다 화면 분할을 썼습니다. HTML5로 넘어온 이유는 이걸 쓰지 않고 있죠. 가능하면 쓰지 말아달라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알고요. 지금까지 HTML 문서의 구조화가 뭔지 스메틱 태그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웹폼은 결론 안 했네. 이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시메틱 태그가 뭐니? 일단 구조화라는 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설명했고요. 간단하게 시메틱 태그를 이용한 구조 웹 예를 보여줬습니다. 시메틱 태그를 썼다 그래서 이쁘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CSS를 꾸며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메틱 태그도 일반 태그와 마찬가지로 블록 태그하고 인라인 태그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했죠? 개념만 잡으면 돼.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게 있어. 구조를 나타내는데, 신텍스, 시메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구조화, 시메틱 기억해 줍시다.